맞지만 이과야 110경 우리가 이제 우리 번역본으로서는 제일 3 권의 마지막 에 경이 되겠습니다. 보름밤의 짧은 경. 그래서 마지막 경. 우리가 보름밤의 긴 경 같은 경우 오온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일어났다면은 보름밤의 짧은 경은 사람들 이게 현명하지 못한 사람, 즉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르다고 생각해요?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대체로 자기가 그냥 생활하고 내 지금 행동하고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옳다는 문제가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러면은 그른 것을 왜 모르는가? 결국 무명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조금 세심하게 읽으면 세심하게도 읽을 수 있으나 마지막 경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일반적 입장에서만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밤의 짧은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 맞다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2. 그 무렵 세종께서는 보름 포살일의 보름밤에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침묵을 지키던 비구 승가를 돌아보시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법회에 모였는데 통상 질문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용하게 그냥 어 현 현재까지의 가르침을 되새기거나 대신 편안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3.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겠는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바르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바르지 못하다고 알겠어요? 잘한다고 알겠어요?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 우리가 유유상종 그러죠. 유유상종할 때 유유 그 유가 다 다른 거야. 어떤 유가 다르다니까. 예를 들어서 집착의 성향이 같으면은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사람 봤을 때는 저거 집착이 우려되겠지만은 그냥 서로의 집착이 같으면은 그 집착하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고 '더 집착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더 집착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엄마들의 교육열에 의하면은 아니 3 살짜리를 영어 학원에 보내야 되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 엄마들 세계에서는 3 살이 아니라 애가 잘만 하면 2살 때도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겠지. 그래서 3살 때 보내고 4살 때 보내고 영어 학원도 어떻게 배워? 당장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 사람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막 뛰다 뒤밀어 보내요. 걔들 뭐 학원비가 엄청나더만. 엄청난단 말이야. 서로 그걸 못해 가지고 막 안달을 내고 그 경쟁률도 내가 엄청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는 경쟁률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집착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집착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치기를 했으든 아니면은 대기표를 미리 뽑아 가지고 오래 기다리든 뭐 했든 막 거기에 골인하면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잘하는 것처럼 딱 생각해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바르지 못한 행동이지. 왜냐냐면 그러니까 아니 우리말을 먼저 배워야죠. 애가 언어 습득이 안 된다 다른 말을, 이 언어라는 것은 이거는 영어, 국어 관계없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유리한 언어 습득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말입니다. 언어에 대한 습득이라는 것은 이해도,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말이 제일 습득하기가 좋아요. 미국말은요? 어렵습니다. 왜? 주변 한국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어려운데. 그러면 언어 습득이 용이한 우리말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를 배워야 실은 언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언어 습득이 어려운 즉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국말을 먼저 접하면은 언어를 배우려 그럴까 당장 말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그냥 아주 그냥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상황으로 갈까? 그러면 걔는 언어 이해도가 뚝 떨어진다고. 언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겠어요? 언어 습득,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겠어? 그렇습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어휘 구사력, 내지는 말을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자꾸만 해 줘야 되고, 말은 옆에서 이제 요즘 아이들 뭐 동화책 읽어 주고 뭐 잘 하더만은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한데, 무조건 빨리 하면은 조기 교육을 하면은 뭐 조기 청소하면 청소 잘 됩니까? 예? 조기 교육을 하면 뭐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크나큰 착각이라고, 크나큰 착각. 공부는 자기 관심 분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뭘 빨리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집착, 욕심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바르지 못한다고 알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알아요. 잘. 그래서 알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준이 씨. 그러하다 비구들이요.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가래와 집착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래와 집착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래와 집착은 당연한 것이고, 더욱더 뭐냐면은 채우고 싶고, 더욱더 뭐냐면 가지고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존 속성이라 그것을 바르지 못하다고 알질 못하지. 그것을 우리는 무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내 생활 습관에 대한 무명, 어? 그다음에 내 버릇에 대한 무명,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색수상 행식 기질이나 성질에 대한 무명, 여러 가지 무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자꾸만 밝혀내고 알아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라고, 바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바른 사람은요, 바보지. 그렇잖아요. 저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유, 저렇게 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잘못 살은 것 같고, 그런단 말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지위나 명예나 힘이나 요것으로만 파악하면은 그 사람 참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위, 명예,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졌으면 하지. 가지고 나면은요, 그 가진 것에 만족한답디가 더 가질란다 그랬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그냥 높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쭉 떨어지는 게 그냥. 옛날 난 뭐 그 이문열 씨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잖아. 그래서 막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은 바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을 알아내기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 씨요. 그러다 비구들이요.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라고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알면 그 사람은 바르지 못한 걸 스스로 자기가 알았으니까 바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바라니까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고 바른 쪽으로 가는 사람이야. 바른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 결국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경전의 전체 이야기는 무참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참개심 하는데, 참이 뭐냐면은 양심이에요, 양심. 괴가 부끄러워함이에요, 부끄러워함. 양심은요, 여러분 내가 양심이 찔리면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지. 나만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심에 콕 찔리는 거는. 그래서 그게 참, 그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한테 부끄러워하는 것이. 근데 괴는요, 이제 그야말로 부끄러움이야. 그 부끄러워하는 거죠. 막 고개를 들지 못할 때. 고개 들지 못할 때 왜 그래요? 남들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 들지 못하죠. 그때 이제 우리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양심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한테 부끄러워한다면은, 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참개심이 있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근데 참개심이 없는 사람은요. 무참무개인은 아나무인이 돼. 아나무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지 밖에 요즘 갱상도 사투리로 집비 몰라. 어. 집비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아나무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거나 하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 내가 아랑곳이라는 언어를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책에서 배우거나 서울 와서 이제 쓰는 말이거든. 일반적인 문자적 이야기니까. 아랑곳이란 말을 일반 사람들 내가 서울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가서 내가 아랑곳 하지 않는다고. 아, 저 사람 서울 가서 살다가 말투가 변했다. 부산에서 아랑곳이라는 말 아예 안 써. 어. 그렇죠. 우리 아랑곳이라는 말이 아랑곳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국어책에 나오거든. 국어책에 나와도 그거는 책 속의 이야기고 우리 일반어로는 안 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쓰는 거야. 에이, 저 사람 부산말 안 쓴다는 이야기에서 뭔가 내가 뭐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부산말 쓰는 사람은 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참무게의 특징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 우리가 뭐냐면 회심 이야기하면 회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개선도 없습니다. 어떤 개선도 없어요. 사람은 회고 즉 회심을 잘해야 되는데 반성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반성하고 참여해야 돼.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반성하는 것은 그냥 되돌아보는 것이고 참여한다는 거는요. 개선하려는 의지를 냈을 때 참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론적으로 참여를 반성의 의미로 쓰잖아. 반성의 의미만 있으면 참여가 안 돼요. 참여는 개선의 의지가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어. 통상 우리가 이제 막 절하면서 참여 기도하는 거는 반성은 열심히 하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한 것으로 끝난다고. 그게 아니라 개선을 개선하려는 그런 마음을 밖으로 발현해야지. 그래야 참여가 되는데 고까지를 못 나갑니다. 왜? 부끄럽거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개선하려면은요.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잘못했다면은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즉 저희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반성적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선할 수 있는 즉 참여가 되거든. 근데 그거 하기가 좀 쑥스럽지 민망하지. 그래서 남이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게 반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네가 좀 나를 알아주면 안 될까?'라고 해서 어떻게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지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이 안 알아준 걸 갖다가 "왜 나 뭐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도로 썩네." 그걸 우리는 어리석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참여해도 전 안 되고 무릎팍만 자꾸 아프게 된다. 자 4 번.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고" 바르지 못한 성품. 우리가 성품이라고 지금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그 성품이 색수상 행식의 식입니다. 식. 그 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중립적 언어에서 안다라는 알식자. 예? 이게 아주 식의 자리는 아주 중립적 자리 그게 아니고 색수상 행식의 식이라는 것은 성품.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흙길도 있고 그냥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 그렇지만은 어떻게 포장은 안 됐지만은 다듬어져 가지고 그냥 펴져 가지고 길이 쭉 나 있는 길도 있고 내지는 포장길도 있어. 포장길도 있어. 같은 길이지만 다 다르죠. 여러분들 마음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길에 어느 부분은 그냥 아무 길도 안 난 그냥 숲을 덤불과 같은 그런 상태가 있고 마음에. 근데 길은 났지. 길은 났는데 어떻게 참 찾기가 힘든 길. 그냥 간혹 경험 내지는 해 본 길도 있고 내지는 어떻게 오솔길처럼 난 길도 있고 내지는 많이 마음을 써서 어?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길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동적 사고같이 딱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게 있잖아. 포장길도 있어.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게 식이라는 거예요, 식이라. 그 식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 써 버릇한 대로 나 있는 마음길을 식이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성품이라 그래요. 품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인제 막 중국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번역했을 때 번역한 입장에서 품자는 마음의 종류죠. 품이라는 것은 종류입니다, 종류. 성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의 종류가 어떤 게 있어? 수상, 행식 하면서 4 가지로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의 감정적 종류가 있고 정서적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라는 인지적 종류가 있고 의지, 의도와 같은 마음 씀씀이의 예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성품과 같은 식의 종류가 있고 요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많고 이 종류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심식불교에서 심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심소. 심소. 그래서 성품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소위 감정을 많이 쓰고 살아요? 이성을 많이 쓰고 살아요? 여러분 이성적이야? 감정적이야? 밖에 나오면은 수세적 이성. 수세적 이성이라는 거는 입장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남들은 어떻게 판단하나?' 하는 것들이 수세적. 예. 내가 이게 판단은 안 가지만 남들 하는 거 보고 '나도 판단을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수세적 그렇지만 어떻게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가는 게 훨씬 덜 피곤하고 피해가 적다라는 것이 돼 있지. 집에서는 이성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댁에서는 감정적이지. 어. 댁에서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다 수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쓰고 있지. 다 그런 것들이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을 가졌고 그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다 할 때 그 성품을 바르지 못한 자에 바르게 써 버릇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바르게 써 버릇하면 됩니다. 바르게 써 버릇하면은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겠죠. 소위 이야기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로이드에서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나 내지는 내지는 우리가 요즘 MBTI 이야기하는 성격은 바뀌어요 안 가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딱 어떻게 유형이 있지 성격 유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융이나 프로이드는 분석 심리학이거든. 분석 심리학 입장에서는 분석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성격이라고 정해진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융은 좀 가변적이에요. 아니무스처럼 내지는 그림자처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융은 프로이드보다 좀 더 노골노골한데 융통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 해 가지고 타면은 우리가 자기 TJ니 뭐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무슨 성격이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서양 심리학들 그다음에 내지는 심리 검사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어떤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속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척도에 있어서. 속하게 하려고 인제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서양 심리학은 성격이라 부르면서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 분석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근데 불교에서 성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성품이 공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예. 그렇게 달라지는 것.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거지. 어 달과 지구 안에서 서로 관계하는 건 인력이죠. 끌어당기는 힘이지.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에 있어서 질량이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긴다고. 이게 달이 뭐냐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가 돌고 공전. 그래서 자전거 공전 때문에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이구 그냥 달도 그렇게 끌어당기는데 왜냐면은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는 중력에 사는데 중력 안에서 달처럼 꼼짝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만 살아요. 발도 잘만 떼고 살아요. 예.
닮았다고. 그래서 우주의 4대 힘 중에 제일 약한 게 중력이라고 내가 설명을 해 드렸죠. 그죠? 중력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마음도 일반론적으로 중력에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성품이 중력과 같습니다. 이게 중력과 같다는 이야기는 내 성격 성품이 있으면은 많이 써버릇한 게 물리적으로 이야기 밀도가 높겠지. 질량이 더 크겠지. 그럼 질량이 큰 쪽으로 자꾸만 모든 사안이 모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큰 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모여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내 마음 안에서. 다른 판단을 분명히 할 수가 있지. 내가 하던 대로 말고 다른 판단도 할 수가 있고 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 안 하지. 실은 '내가 해버릇한 마음이에요.' 그럼 그냥 나는 노말한 마음이야. 우리가 중력도 노말하던 상태라 이거지, 우리가 중력 위에 살면서. 내 마음도 그런 서로 안에서의 마음의 심소의 작용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냥 노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노말하다는 이야기가 그 힘을 잘 못 느끼지. 못 느끼는데 제 3 자가 딱 보기에는 못 느껴요. 참 성격 독특해요. 아시겠습니까? 제 3 자가 보기에는 참 독특하다 생각이 하거든. 이제 고렇게 3 자가 봤을 때 다른 것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마음과 마음의 내 마음과 저 마음의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이 위치한 곳이 다르잖아. 마음이 위치한 곳이 다르잖아. 그런데 또 대저 어떻게 이 사람이 참 희한하다 해도 더 희한한 걸 봐요. 그 안에서 봐줄 만하고 우리 마음은 서로 대화가 돼. 그 인간 마음 전체는 또 보면은 서로의 마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삽니다. 그게 성품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지구와 달 관계는 예? 지구가 지금 어? 우주가 생긴 지가 몇 억 년이 됐나?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구하고 달 관계도 오래된 관계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숫자가 기억이 안 난다. 오래된 관계 아니에요. 그 관계들은 계속 가고 있다고. 인간이 여기에서 중력구에서 산 것도 지금 지구 생긴 이래로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이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지구 안의 환경이. 안 변하지. 그 안 변하면서 계속 중력위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지각 변동이나 생명들이 골고루 위에 살잖아요. 우리 마음도 내 혼자 이렇게 살면 살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여자 마음하고 지금 여러분 마음하고 같을까 다를까? 뭐에서 달라요? 자, 조선시대 여자하고 지금 여자하고 질투심에서 다를까 안 다를까? 그쵸? 어? 질투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에서 그렇게 안 달라졌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생각의 포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여성의 추구는 어떤 추구야? 일부 정사가 추구지. 요즘은요. 아유 저 왼수 이러지. 옛날 여자도 저 왼수했습니다, 속으로. 요즘은요. 밖으로 드러내잖아요, 저 왼수하고.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심은 대저 같아. 그러면 우리가 생명 차원으로 봅시다. 예? 옛날 여자는 중생대 생물이요. 어 티라노사우루스. 예. 그러니까 생명으로 보면은 생명으로 보면은 옛날의 마음이 요즘 그런 마음 케케보고 마음을 누가 가져. 안 가지지.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라면 누가 살아요? 못 살지. 예. 그러니까 아니 요즘 여러분들 헤어스타일을 '아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해 가지고 그걸로 따라가요. 안 그러면 내 스타일 고집해요. 왜? 옛날에는 남자가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스타일로 했어요. 그 왜 그래요? 했을 때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아니 우리가 사람이라는 똑같은 몸 위에 걸친 옷도 다르잖아. 조선시대 여자하고. 내지는 적어도 우리가 30-40년 전 여자하고 다르지. 다르다고.
그전에 초파일 되면은 진짜 치마 저고리 많이 입고 다녔거든. 명절에 들어갔으니까. 어. 요즘 부처님 오신 날은 뭐 그냥 불교 신자들한테의 명절이지 우리 사회 전체의 명절은 또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체로 보면은 공룡이 인간 된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정도로 급격하죠 마음으로 보면은. 근데 안에 질투심은 달라요 안 달라요? 탐진치는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지. 즉 다시 말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옛날 시대의 사람의 생존의 기본 마음이나 요즘 사람의 생존에 대한 기본 마음은 탐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겉포장재가 바뀌었어요. 소위 얘기해서 생명체도 그 환경에 따라 겉포장재가 바뀌었어. 어떻게? 어떨 때는 요런 생명체로 태어나고 어떤 때는 요런 생명체로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뀌면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격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아주 생명의 외양체까지 바꾸어. 성격은. 성격은 정해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성격은 그야말로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성격은 나중에 보면은 뭐 중심으로 탐지치 중심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근본은 또 굉장히 확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6월 달에도 이 세책 못 돌아가는데 큰일 났다. 뭐 우리가 뭐 급할 거 없잖아. 자,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성품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우리 사족을 이만큼 붙일 수 있으면은 내가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품에 대해서 잘 아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는 게 편하지. 안 그래요? 그죠? 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나도 그냥 오는 신도들한테 "대원장사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신도 더 늘 거야. 그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그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반 맞는 사람은 용하다 할 거고 틀린 사람은 "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데 가보고." 아니 몰라. 내가 아직 정성이 부족했나 더 다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은사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바르지 못하기. 예. 뭐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복 많이 받았다. 그게 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즉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속의 복으로 결정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들 뭐 늘어요. 그냥 고만, 고만고만한데 여러분 고만고만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처음 할 때는 신호들 별로도 없고 막 고만고만했거든요. 요즘은요. 다들 종교에 관심도 없고 종교 가지는 게 부담되고 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요즘 주변 돌아보니까 에라 우리 절이 신도가 많네. 이상한 세월이 됐어요. 이상한 세월이. 아니 이제 옆에 우리 법당만 하더라도 처음에 저기 우리 법당 만들 때 내가 처음 저기 보라매 공원 앞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동네 사는 보살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만들지 말래. 저희 공군법당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괜히 법당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흡수된다는 거야." 그냥 무슨 종목이 다른지 뭘로 흡수가 되노. 종목이 다른 게 무슨 뭐가 종목이 다르냐 이래. "우리하고 그쪽하고 종목이 달라." 이 종목이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 사업해 본 사람 알을 거야. 종목 업태 있잖아. 예. 그 종목이 뭐야? 예? 하는 안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콘텐츠가.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와 보니까 잘 되더라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데 대해서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 잘 되고 있는 데 가서 뭐 프랜카드 좀 걸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오고 그랬잖아.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하는데 인제 세월이 인제 이게 더 한 몇 년 지났잖아요. 요즘 적이 안 된대. 최근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 내가 그까지 분석은 싫고.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뭐 그런 대로예요. 우리는
10년 전도 지금도 그런 대로입니다. 이러면 참 우리는 왜 이렇게 불교 언사를 잘 여여해. 여여하다는 얘기가 그런 대로거든. 뭐 그런 대로인데 주변에 찾아보니까 어떡해요? 뭐야? 그런 대로가 잘 되고 있는 건데? 라고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참 세월은 지나고 보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대로 한 것에 저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냐면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바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르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 제가 요번에 주식 포모 이야기했잖아. 포모가 뭐죠? 기회를 놓치면은 그것에 대한 소외. 포모는 주식이 올라가도 포모가 생기고 주식이 떨어져도 포모가 생겨. '아 그때 팔걸. 아 그때 살걸.' 다 이게 포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 팔 걸 해 가지고 못 참고 지금 또 팔아. 그또 올 때 못 사. 이런 사람은 맨날 해도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인제 바르지 못한 생각이야. 근데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고 하는 얘기가 조언한다고 하는 게 "아이고 내가 그랬잖아. 그때 사라고." 이게 조언이요? 약 올리는 거요? 그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언한다는 게 어? 꼭 그렇게 조언을 해요. 제 3 자적 입장에서. 여러분,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만나 가지고 3 자적 입장에서 조언하지 마세요. 그거 조언 아닙니다 그거. 약 올리는 거지. 어? 톡하게 하는 거지. 조언하려면은 진실로 위해서 해야 돼. 그리고 응당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정 정도 뭘 해줄 수 있어야 조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해줄 수 있는 건 조언 아닙니다. 조언은 말 플러스 알파야. 말만 하면은 조언이 아니고 간섭, 어? 간섭. 내지는 말만 하면은 사람이 시구진 사람 되는 그러지 말라고. 예. 조언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로 말하고 그러면 세상을 그러니까 뭐 세상을 다 사는 듯한 도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아이고 뭐 그게 그러고 나는 뭐 거기에 대한 뭐 별로 생각이 없어. 욕심이 없어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다 도사 아닙니다. 도사겠어요. 진짜 속이 좁아 터져 가지고 바다에 사는 밴댕이. 예? 육지에는 뭐지? 육지에는 배로 또 그래. 배로 낯짝으로 표현하잖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조바심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남 이야기할 때 마치 자기는 그냥 풍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은 남 이야기는 함부로 안 하는 겁니다. 남 이야기는 함부로 안 하고 들어 주고 아마 천천히 하도 마지못해 뭐 이야기를 한다면은 두리뭉술한 판단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죠?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하는 게 새치기 잘하고 먼저 가 가지고 세일할 때 가서 맨 앞에 줄 서 있고 그냥 밥 먹어도 맨 앞에 와 있고 그냥 한참 뒷사람 생각 안 하고 퍽퍽퍽 하고 그래가 또 남기고 아 그럽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행동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잘 살고 있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 자랑 텅텅 하는 사람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있죠.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시를 한다.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이익, 이기심 그다음에 자기애 하는 것에 입장에 있으면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기에 집착하게 되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줄 몰라. 항상 자기 우월감, 그런 교만심. 우월감하면 암만심이겠지. 근데 교만심은 살피면서 자기를 그때그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교만심 합니다. "아이 난 괜찮아." 자기가 괜찮겠어요? 교만심이겠어요?
교만심. 그래서 뭐 "아유 난 몰라." 하는 것도 교만심.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 그냥 가만히 듣고 '아이 그랬구나. 아이 그랬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5 번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와 남을 분리하는 거지. 양심이 없고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과 자기를 분리하는 거야.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선한 마음.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양심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게 양심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 관계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그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인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여기서 아까 양심 참이라 했지 그지? 그다음에 수치심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책 요즘 지식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이야기. 옛날 사람들의 배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획기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집단을 형성하고 인지 능력이 확 확대되는 계기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대요? 인간 삶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하고. 새끼가 아버지를 알아봐요. 새끼가 아버지를 알아. 예. 인간만이 새끼가 아버지를 알아. 다른 어떤 동물이 아버지를 알아봐야 아버지가 어떤 놈인지 아무도 몰라. 엄마는요. 잠시 품에 있을 때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엄마하고도 자기가 성장하면은 엄마도 모르는 게 동물계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엄마는 알아보지. 아이 인간은 길잖아. 10달 동안 품어야 돼. 10달 동안 품어 가지고 다른 동물은 낳아 놓으면은 선다? 이놈의 거는 10 달을 키워야 선다. 야 그러고 말은요. 어버버요. 먹는 거는요. 전맥이지 유식이지. 다른 것들은 내놓으면 다 고기 뜯고 풀 뜯고 납니다. 어. 근데 인간만 그래 손을 엄마 손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알아보지. 알아보는데 엄마는 이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가 보호받고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남편을. 놓으면 안 된다는 뭐냐면은 진화적 경험이 있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놓습니다. 꼭 붙잡습니다. 붙잡는데 자기만으로 잡아줘.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할까.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는요. 책임감이 생기지. 책임감이 생겨서 생긴 것 뭐냐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존의 기술을 자식한테 전수를 합니다. 여 여자보다 남자가 생존하는 기술이 힘의 역학에 있어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생존의 기술을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 이어주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그래서 인간은 수명도 늘어나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뭐죠? 소위 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 예? 그다음에 친족이라는 것, 사회라는 것 이런 것을 관계하며 생기는 것이 양심. 인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배우는 것이 어떤 걸 배우느냐? 여기서 배운다는 이야기는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워요? 먼저 산 사람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뿐만 아니라 친족한테. 그래서 경험으로 다 배우는 겁니다. 배운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요즘 뭐 못된 짓 안 합니까? 머리 좋아가지고 못된 짓은 더 교묘하게 잘해요. 법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연속국 보면 꼭 속 터지게 하는 인간들 있잖아. 법잘알들, 어? 법 알못들. 법을 모르면은
자기가 뻔히 좋은 일 하고도 드라마에서는 많이 당하는 장면 나오고, 그게 드라마에서는 그게 막 극단적으로 나오지만은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악한 사람이 더 교묘하게 악을 에 교묘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요즘은 지식은 마치 그냥 사악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냥 신창훈인가? 예? 유명한 말 있죠. 그죠?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냥 그게 어떻게 생중계돼 가지고 방송국에 다 나왔는가 몰라. 유전 예? 무전유죄 하는 거 유명하잖아. 예. 그래서 다 피해 나가고 막 하지. 결국 요즘 뭐 우리 어 요즘 이렇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그걸 지향한다고 해도 여전히 뭐냐면은 고급 변호사 쓰면은 덜 받고, 예. 변호사 없이 그냥 가면은 판사 두드러지는 맞고 막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배운 것이 없고 게으르고 그냥 무사한 일이지.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어 아니 그냥 불교를 해도 자기 하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그냥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픈 대로 하고 이러면은 불교 공부돼요. 그냥 평이해. 요번에 부산 가 가지고 지난주에 천수경 뭐 기도하고 뭐 이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신묘장구 대단하니 신묘장구 대단하니 내용이 뭔 줄 아나 하니 가만히 있지. 닐라칸타 신화다. 닐라칸타 신화가 뭔지 아는 거 처음 들어보지 그때부터.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까먹었겠지? 이해합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힌두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닐라칸타. 관자재 보살을 닐라칸타 신화에 나오는 시바 신에 비유해 가지고 그와 같은 관자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닐라칸타 신화가 뭐냐니까 에, 그 시로다라는 우유바다 생명의 바다에 영약 불사의 영약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예? 큰 뱀신을 잡아 가지고 중간에 만드라 산을 축으로 놓고 묶어 가지고 뱀으로 그 끄시로다 바다를 막 저 아수라와 대바 천신이. 그래서 거기서 막 돌리면 요즘 막 원심 불리기 하면은 무슨 추출되잖아. 그처럼 농축액을 뽑는다 이거지.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 그러면은 그 이 끄시로다라는 우유 바다에서 불사 죽지 않는 영약이 나온다고 아주 막 돌렸는데 영약이 나와요. 거꾸로 독이 퍼져 버렸어. 근데 독이 퍼지는데 그 독을 갖다가 우리는 암물리다라는 독이 막 퍼지는 거야. 이 독이 퍼지니까 여기서 이제 영약이라는 건 쾌락입니다. 그다음에 독이라는 건 고입니다. 고통. 고통이 막 퍼지는 거예요. 고통이 퍼지니까 이 모든 생명의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게 생겼거든. 그때 시바신이 쫙 등장하는 거지. 시바신이 등장해 가지고 이 암리따라는 독을 마셔. 근데 이게 얼마나 맹독이냐면은 이걸 마셔 가지고 삼키면은 시바신도 죽어. 뱉으면은 생명이 죽어. 그래서 삼키도 못하고 뱉도 못하고 해서 목에 딱 머무르게 하는 것이 닐라칸타. 닐라칸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청견, 푸르른 목 이래 돼. 독에 중독된 목. 그래서 그 닐라칸타 신화에 나오는 시바 신처럼 그런 관자재 보살, 중생들을 어여삐여겨서 모든 독을 자기에 품는 관자재 보살이 신묘장구대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108번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이 좀 기도하려기 좀 이거 내용 알고 나니까 이상해. 어? 그죠? 청정만 닐라칸타야 하지 그지? 그게 닐라칸타 신화거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걸 우리 저다가 뭔도 모르고 그냥 108번 해 영험하다는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장경 축소판이라고 거짓말 치는 인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아니 다 불교의 힌두화입니다. 힌두화. 불교 안에서 힌두화라는 이야기는 인도 브라만교에 자꾸만 투항하는 겁니다. 투항한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절에 부처님 딱 대웅령만 있어야 되겠어요. 산신각도 만들어놔야 이 사람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해가지고 살만할까? 이제 불교가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우리가 막 법화경 잘 보잖아요.
법화경은 보면은 이제 7류, 8류 하면서 비유로 나오잖아. 비유품도 있고 무슨 품도 있고 모든 것이 비유지. 그게 다 뭐냐면은 힌두의 신화에 나오는 서사를 이야기. 그 이야기 힌두의 흔한 서사를 불교화시킨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불교 신앙의 힌두화야. 근데 요즘 법화경 또 이런 거 가지고 일본은 남묘 호랑객교 해가지고 난리 났고, 남묘 호랑객교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은 공명당이라고 해요. 창가학회 법화경 신앙을 중심으로 한 정당도 있고, 우리 지금 한국에 수입돼가지고 SGI라고 간판 보면 있지. 그 SGI가 창가학회 그 뭐냐 회관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회관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종교들을 펼치는 거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은 이상하게 지금 이게 한 가상자리에서 힌두교에 물든 불교야. 인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불교의 해탈법이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근데 그냥 법화경을 뭐 매독을 하겠다고. 그 법화경 신앙하는 사람 제주도에 왜 통일탑을 만드는지 몰라. 여러분 통일탑을 제주도에 만들어서요. 저 그냥 파주에 만들어야 되겠어. 어. 제주도에서 통일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제주도 가서 휴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백두에서 한라까지 알아? 좋아. 뭐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그게 내 취향은 아니라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반야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반야경이 주류경이 됩니다. 대성경 안에서도. 불교의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힌두화되질 않았거든. 그 반야경 우리 금강경 봐도 이런 장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또 했냐? 어? 맞나? 부산 이야기 하여튼 그래서 게으르고 그냥 하던 대로 자꾸 불교하면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부산 사람들이 이제 심리자고 대단하니 내보고 백발동 하자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이제 안 한, 이야기한다. 안 합니다. 연락한 도시도 이야기해 줬으니까 시심 뚝 떨어지지. 무슨 관세음보살 영음록에 나오는 이야기 좀 해줘야 이게 무슨 할만하지. 게으르고 공부 안 하려 그래. 자기 하던 게 편한 줄 아는데 그거 문제가 있어요. 하던 게 편하니까 윤회하고 하던 대로 안 하려니까 수행 정진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해탈이 있고 고요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마음 챙김 이거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지. 자기가 쥐 깊지 못하지. 그래서 그냥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 이렇게 산무에 그냥 빠져가지고 쭉 삽니다. 그래서 남탓만 하고 변명만 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슨 통찰치가 나오고 통찰치가 둔하다. 이거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다. 안에서 그러한 성품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6번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의심 많은 사람하고 교제를 해. 그러니까 둘이 도모가 돼 안 돼? 될 리가 있나? 뭔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면은 불교 신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서로 의심이 많아서 불교 신자는 싹 다 속된 말로 독구다이다. 지 혼자 신자야. 법당에 가도 혼자 지금 딱 왔다 가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법회하면 아유 불교 신자는 단합이 안 돼, 단합이 안 돼 이러잖아. 그 단합이 안 되는 게 뭐요? 다 그냥 자기 혼자 홀로 해서 그래. 왜?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하고 교류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자기 위한 자기 막 그것만 되면 돼. 근데 교회 가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지. 그 사람들은. 나 맨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어 가지고 하니까 서로 교류가 돼요, 안 돼요? 교류가 되어서 담당제까지 북한에서도 안 하는 거 막 가서 일부러 막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해 가지고 안 오면 전화하고 그래서 한번 옛날에 코끼리는요. 교회에 그냥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면은 한 1 년은 전화 옵니다. 어. 그래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가면요. 더 전화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도모가 잘 돼요. 도모가 이상히 엉뚱한 대로 도모가 돼. 엉뚱한 도모를 합니다.
그 엉뚱한 도모가 뭐냐니까 괜히 믿음을 강요하고 그 믿음의 표현을 강요해 가지고 괜시란 돈을 많이 걷어 가지고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는 게 그냥 고만고만한데 성전은 왜 그렇게 다 커? 이게 뭐냐면은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야, 주객이. 어리번쩍한 성전을 물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성전이 내 집이라고 내 교회라고 투사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위선이지. 지 집이에요, 목사 집이에요. 그래 따지고 목사 집. 예. 그래서 맨날 어떻게 재산 싸움 나고 거기도 뭐 난리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도모를 했는데 엉뚱한 식으로 도모를 하는 거야. 그것을 마치 그냥 검증이라 하듯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 도모가 안 돼. 그 불교는 예? 도모 안 돼서 첨안당이야. 불교가 도모됐으면은 이것도 엉뚱하게로 따지면 이거 뭐 동양 최대만 만들고 세계 최대만 만드는 게 우리나라 불교 또 판이니까. 도모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근데 저쪽은요. 도모해 가지고 저만큼이면 그냥 그 정도는 뭐 봐준다. 예. 근데 너무 도모돼 가지고 맹신에 빠지고 하면 사회가 엉뚱한 데로 일탈하겠지. 그래서 요즘 뭐냐면은 그 서양 종교의 소위 이야기한 예 뭐냐면은 보수화가 아니지. 극단화. 그러니까 자꾸만 그쪽에서 하는 전도만큼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사이가 바뀌면 자꾸만 쪼그라들잖아. 그게 자꾸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기능적으로 안 좋은 그거죠. 그래서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근데 택시기사 타면은 요즘은 이제 뭐 택시 탈 일이 이게 그런가 봐. 예전에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요즘 택시를 거의 안 탑니다. 왜? 야 남는 게 시간이라. 조금 대중교통 타면은 뭐 여러모로 돈도 아끼고 편하더라고. 그래 택시 타는 일이 없는데 그전에 택시 타면은 꼭 저는 인제 요즘 카드로 하니까 잔돈까지 다 지키는데 그전에는 꼭 제 비용에 플러스 뭐냐면은 1,000원 더 하면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외국 나가면은 팁 항상 주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빠르게 뭐 데려다 줬으니까 팁 주는 건 한데 우리나라처럼 팁 문화에 인색한 곳이 없나 몰라. 그래서 그냥 그 생각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거는 제가 뭐냐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데 꼭 그 뒤에 말 붙이는 기사님들이 계셔. 나를 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태우면은 잔돈을 꼭 깎으려고 더 애씁니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내리는데 많은 경우 그랬어요. 그래요. 자기들은 그게 알뜰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양심 수치심에 있어서 자기 믿음의 바운더리 밖으로 나오면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을 때 양심 수치심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리고 배운 것이 없고 경험이 일천해지죠. 사람들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서로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고 그다음에 그냥 아까 무관심, 무기력, 예? 무감각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뭐냐면은 게으르고 마음 챙김을 놓아 버리고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공찰기가 둔한 그 지혜가 없는 사문 바라문들과 친구들과 친구하고 벗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한다. 그래서 유유상종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니고 공부를 빙자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공부를 빙자한 다른 목적을 가진 경우는 잘 없는데 내지는 꼭 보면은 쾌락적인 도모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사고가 일 사고가 일어나도 불이웃돕게 하자고 내지는 어디 참 좋은 데 쓰자고 기부하자고 하는데 돈 모으는 데는 돈 사고가 안 일어나. 근데 어디 놀러 가자고 밥 먹자고 하는 개 모이면 항상 돈 사고 일어나서 깨집니다. 왜 그래요? 했을 때 자기 이익대로.
그러니까 밥 먹자고 하는 계모임이 왜 깨져요? 어떤 사람은 바빠 가지고 계속 그 모임에 못 나와. 근데 내가 못 나왔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돼 안 돼?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 생각해 그거는 지가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통찰지가 둔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과 교제한다. 7번 비구들이여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어 생각으로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쾌락을 도모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게 다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려운 일을 감당할 줄도 알아야죠. 예? 닥쳐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헤쳐나갈 줄도 알고 감당할 줄도 알고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피하려고 해요. 피하면 피해대요 더 커져가 와요. 더 커져 옵니다. 예. 피하려고 하는 게 '아 이거 어디서 이 고소한 냄새가 이래 나노? 계란 묻혔나? 어. 문 꼭 닫고 이제 문을 열어 놔두고 배가 꼬록꼬록하는데 어 됐어. 나 오늘 앞에 나오지 마. 자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고소한 냄새가 이게 계속 계란 부치는 냄새인데 이거. 어. 자 그래서 자신을 내칩니다. 뭐냐면은 쾌락은 자꾸 불만족으로 가잖아요. 쾌락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불만족으로 자기를 내치고 고통을 피하려 보다 보니까 고통이 더 확대되어서 자기를 내칩니다. 자 남을 내칠 생각을 하고 남을 내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떻게 고통은 남한테 전가시키려 그러지. 아니 이때까지 뭐냐면 중국은 디플레를 수출하고 미국은 인플레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디플레를 했다는 이야기가 뭐죠? 중국의 노동력 가지고 저물가의 그러니까 진짜 그 뭐냐면은 힘든 노동에 비용 얼마 안 나오는 걸로 거기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먹어야 사니까. 힘든 삶이죠.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효율성이 그만큼 없으니까. 힘들게 그걸 수출로 해 가지고 미국은요 아주 싸게 사서 자기들의 인플레를 또 다른 쪽에 전가하는 그것으로 해서 세계화가 뭐 막 엮여들어서 우리도 한동안 그게 있었지. 우리나라 노동력이 쌌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7-80 년대 노동력 우리 중국처럼의 수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힘든 그때는 요즘이야 9 to 5 지만 그런 게 어디 있었냐고 주 5 일도 없고 일요일까지 그냥 일하러 나가 가지고 야근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건강 해치면서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지. 그리고 또 공예 산업들 많잖아요. 요즘 좀 뜨는 산업 뭐 고려 아연 같은데 우리가 히토류 하잖아, 히토류. 히토류가 뭐냐니까 히토류 뭐죠? 히토류 여기 많이 들었잖아요. 소위 히토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이 쎄요 뭐요? 흙이요. 자석 원래 시커먼 거 있잖아. 예? 우리 소위에서 막대 자석 말고 그게 쎄요 뭐요? 그게 광물이잖아요. 시커먼 게 달라붙게 하는 게. 그게 히토류 그 반도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첨단 산업에 반 근데 이 자석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정제를 해야 되는데. 흙에서. 이게 엄청난 공예 산업이라고. 누구밖에 못해? 중국밖에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될 리가 있나. 근데 이런 뭐냐면은 안에 그 자원 안에서 정제 가지고 빼내는 기술이 우리 소위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 고려 아연에서 왜 철강석 뭐냐면 텅스턴 캐오면은 텅스턴 쌤만 추출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그 회사에 다 있다고. 굉장히 공예 산업이지. 요즘 사양 산업인데 세상에 그냥 중국에서 물건 안 갖다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해 가지고 고려해안 주가도 오르고 '웬일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석유도 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막 다 공해 산업이지. 일본 정유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해 산업이라 제가 안 했거든. 반도체 산업이 왜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음.
저걸 공급 반도체 만들려다 폭망했는데 결국 반도체를 우리나라에 넘긴 게 경쟁 안 하고 넘긴 게 뭐냐면 홍해 산업이라. 반도체는 엄청난 유독,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왜 반도체를 유럽이 안 한다고? 미국이 안 한다고? 반도체 공장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3 교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공장을 멈출 수가 없어. 멈추는 순간 반도체 그게 뭐냐면은 그 바로 완성 그걸 무슨 효율이라 그러나 무슨 무슨 율이라 그러는데 그게 뚝 떨어져. 그 불합격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공정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1일 3 교대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만밖에 없어. 일본도 안 돼. 미국은요. 난리 나지. 누가 밤에 근무를 유럽은 안 되면 독일이 반도체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밤에 노동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동양적 생각을 가진 유교적 생각을 가진 나라가 고리타분하게 밤에 예 일하고 있는 거야. 참 그렇죠. 난처하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예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용이함을 위해서 남들 해치는 거지. 이 삼성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삼성 저거 딱 사주나 똑같은 놈들이 노동하는가. 예? 하청업체에도 그냥 성과급 줘야지. 저거가 더 배워서 하청업체는 안 줘야 되는데 속으로 그래도 말로 표현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 나쁜 놈들이지. 생각돼. 돈 앞에 되면 돈 앞에서는 사람 생각이 싹 다 그렇게 예? 무참해지는가 봐. 양심 없이 되는가 봐.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안 그래도 하청업체 기분 나쁜데 돈 안 줘서. 근데 저것들을 시험 통과해 가지고 입사 시험 해 가지고 좋은 교육 받아서 적용 받고 "너거는 못 배워서 못 받아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 그냥 긴급 조정권 발동해 가지고 타협합니다. 오늘 삼성 주가는 안 내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6억 7억 받는 게 낫겠어요? 감옥 안 가는 게 낫겠어요? 감옥 갑니다. 왜냐면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는 말본세들이 인간들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예의를 지키고 항상 겸손하게 겸양하게 아니 그걸 다른 회사는 성과급 받고 내지 많은 이익을 냈는데 받겠다는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요. 또 줘야 되고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 어디 있나. 인간으로서 예? 그런 거지. 우리 절에는 삼성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내가 수석 증명 끊어주면 알거든. 그 사람 안 돼. 이런 욕해도 상관없다. 예? 연락하고 방송 나간다고? 나가면 적어도 욕 들을 건 들어야지. 내가 대통령 욕도 안 했는데 뭘 어쩌고 삼성 찌끄러기들한테 내가 욕을 못해. 사람들이 좀 괜찮아지다가 오만해지면 안 돼요. 어. 주의를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얼른 반성해야 돼. 사람이 화가 나면은 그게 자기들 그 의도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니까 이런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욕지거리도 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얼른 반성을 해야 된다고. "아유 내가 참 실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그걸 그냥 하고 뭐 주가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겠냐 이딴 소리나 하고 이런 안 되지. 빨리 하는 게 좋지. 우리나라 뭐 지금 파업해 가지고 긴급명령권 발동해야 된다고 여론조사 70% 여론조사 굉장히 낮 70%는 거의 다 찬성하는 거야. 거의 다 찬성하는 이유가 우리는 못 받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안 되고 어 그것도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우리 90 년대 왜 IMF 지나고 난 후에 연봉제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뭐 프로야구 선수라 연봉 받는 줄 알았지 내가 연봉 받을 줄 알았나. 연봉제라는 게 돼 있는데 다들 하는데 내가 대원정사에서 연봉 받을 게 뭐 있겠냐고. 그래서 딱 밖에 나가면은 연봉이 얼마 되는지 나한테 다 묻더라고. "여러분 내 연봉이 얼마나 돼요?"
내가 받는 실수령은 얼마 안 돼.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내가 그랬어요. 연봉 한 2억 된다 했지. 왜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나 거짓말 아유 여러분 제가 절에 사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살아요.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절에 들어오는 돈이 2 억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연봉이고 내가 쓰는 돈이 쪼끔이지. 내가 직접 쓰는 돈은 쪼끔이지. 어. 연봉이 2 억이라는 거야.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싹 다 연봉이 2 억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사람들이 연봉 이야기하고 소외감 느끼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다 말이야. 자기 연봉 낮춰 부를 때 내 이제 후배들 놀러 오잖아요. 뭐 지난번에 작년에 인제 내 후배 지금 군대에서 대령하는 친구가 있어. 걔들 월급 많아요. 한 실수령이 한 700 정도 될 거다. 600-700 대령 월급이 그 많습니다.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까지 생각하면은 연봉으로 치면은 굉장히 고액 연봉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이 높아서. 그런데 실수령액을 그거로 해요. 실은 실수령액 중에서 그 사람들은 연봉으로 뚝뚝 안 나오고 실은 무슨 그 수당이 있어. 수당이 있거든. 수당 떼고 본봉으로 이야기하면 작아지잖아. 그래서 "아이고 뭐 해봐야 300 뭐." 이래 뭐 작게 받는다고 이야기하려면은 또 그래 이야기를 하고 누가 자랑할 때 되면은 "어유 그래도 연봉이 뭐 한 9천 되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아유 교만 남자들. 자 그래서 둘 다 해칠 생각을 한다. 근데 둘 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둘 다 해치지 뭐. 지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해치는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극악한 행동이 전쟁입니다. 트럼프 지금 전쟁 잘못 벌리다가 예? 우리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유 그래서 진핑이한테 가서 내가 그래 머리 조아리는 거 보고 '아이고 저러려고 미사일 그래 쏘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 요번에 전 세계에 방영됐잖아. 야 이게 '중국이 갑이고 미국이 얼댔구나.'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거는 안에 뭐 말 안 들어봐 딱 자세 태도만 봐도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중국은 인제 '전쟁 빨리 끝나기를 바랄까? 더 망해라고 가만히 내버둘까?' 야 이래서 우리만 더 고생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저것도 공 같은 것들이거든. 어. 이거 빨리 해결 안 합니다. 해결해 봐야 숨통 트이주니까. 그리고 자기들 뭐 사는데 큰 지난번에 얘기했죠. 에너지 자급률이 80%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뭐 해결 빨리 안 해도 저거는 뭐 뒷짐지고 hun수라도 욱뚝 뜨고 있는 거예요. 저거 답답한 거 별로 없고. 요번에 젠슨왕 데리고 가 가지고 반도체 예? GPU 준다고 데리고 가니까 받는대요, 안 받는대요? 왜 안 받는대? 아니 너 거 받아 가지고 괜히 내가 너 거 받았다 뭐 애달복달 하기도 싫고 너한테 계속 기술 종속되느니 우리는 못해도 그냥 우리 거 계속 이거 나오면 우리 거 만든다. 이주임한테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전선을 데리고 간 것도 별 볼일 없어지고. 이게 뭐야? 아예 데리고 가지 말지. 알 알래스카까지 가 가지고 태워 가지고 오고 이런 그러니까 미국 외교력이나 이런 정보력이나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라 완전 바보들이야. 왜? 이게 마가라는 놈들이 국수주의에 빠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 적어도 그러니까 참 멍청한 이 극단적 세력이 오면은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도 사투리로 쥐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저거 세계만 단 줄 알았다고. 다른 세계가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요. 우리한테는 이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여전히 힘이 있어서 옛날 공색할 때에 비교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둘 다 해치면 이거 뭐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결국 왜냐하면 제가 인플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인플레가 다가오고 있고 금리 당장 지난 금요일에 금리가 툭 뛰었죠. 그죠? 제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했죠. 국채금리가 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럼프하고 진피경하고 만나면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대로 와당창 내려앉아 오늘까지 그 여파가 계속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칩니다. 근데 삼성 노조하고 노사도 둘 다 해칩니다, 잘못하면. 감정의 골이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일을 잘 해결하고 수습하고 참 유지하려면은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정치라 그래요. 감정 아니고 이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이에요. 정치는 철저히 욕망을 다루는, 욕망 이면은 항상 감정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정치라 그러고 정치가 몰지각해지면은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들어져요. 8. 비구들이여. 이거까지 읽읍시다. 어떻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내치는 조언을 하거나 남을 내치는 조언. 또 조언을 해도 지가 듣던 방향. 왜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은 지 선호만 딱 듣게 해놨잖아요. 그게 자신한테 자기가 조언하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귀 얇아가지고 자기 귀에 닿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거든. 그러지 마세요. 내한테 험한 이야기, 나를 비방하는 이야기 내지는 나를 질책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나는 건강해집니다. 그다음에 남을 해치는 조언, 남을 깔보거나 차별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이야기를 막 남을 해치는 조언. 너는 그래서 안 돼. 야, 안 그래도 하나 안 돼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안 된 건 하나잖아. 근데 친구가 조언한다는 게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건 뭐야? 하나가 안 된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야, 그냥 참 비참해지거든. 그런 친구는요. 그다음 날부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해치는 조언하거나 마치 그냥 뭐 나한테 툭 넌지시 던지는 이야기인데도 예? 그건 넌지시가 아니고 뼈 있는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하면 친구 아니죠.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보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게 실은 자기의 그 교만의 표현이나 내지는 소위 해서 자기 잘났다, 그다음에 교만, 아첨 이런 표현이라는 거 알지만은 아이, 친구라고 했을 때는 흉금이 없어야지. 그걸 갖다 그런 복선을 가지고 깔아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친구겠어요. 가깝지만 진짜 너무나도 멀까. 가깝지만은 너무나 먼. 차라리 남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서로 예의를 차리.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가까워서 그런 이야기 한다면 흉금? 아니고 그런 이야기 얘 복선을 깐다면은 그거는 진짜 너무 먼 사이다 해서 저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조언으로 조언한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또 그게 내가 바른 상태에서는 남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납득하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소위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탓하고 그다음에 그냥 무엇이라고 치부하고 하면서 제3자 남 이야기나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면은 바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관계라면은 우리가 아니 인간 지금 드러난 관계도 그래 안 좋은데 내 업에 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성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의 질곡 속으로 계속 빠지는 거죠. 마칩니다.